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강점, 약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연어라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연어를 떠올리면 먼저 강물 냄새가 난다고 말하곤 하죠. 우선 안도연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연이라면 먼저 시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작품이 아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안도현입니다. 나는 내가 그 글 쓰면서 이렇게 일생을 보낼 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에는. 어릴 적에 나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글 쓰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뭐 지금까지도 일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미술반이어서 학교 교지를 만드는 데 불려가서 사파 그리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하루는 교지 편집을 지도하는 국어 선생님이 사파 그리는 미술반원들만 모아놓고 갑자기 깃뺨을 2대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속도가 너무 늦다.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시를 한 편 써가지고 교지에 탁 멋있게 실리게 되면 미술반 쪽에도 이렇게 좋은 시를 쓰는 놈이 있구나. 선생님을 반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복수의 목표였어요. 열심히 쓰지 않던 시를 한 편 써서 이제 교지에 투고를 했는데 내가 그린 그림 사파들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복수심으로 쓴 시가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문예반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시 쓰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문예반 들어갔죠. 선배들이 뭐 이런 책을 읽어라, 뭐 이런 글을 써와라. 그래서 뭐 시집들을 많이 읽게 되고 시를 읽는 일이 어느 순간에 즐거워져서 시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20몇 년 전부터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돌고래를 소재로 한 남방 큰 돌고래라는 책을 출간해서 강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한 10몇 년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에서 문창과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올해 2019년 3월에 단국대 문창과로 밥 먹는 자리를 옮겼어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하고 매일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글을 써오면서 알게 된 어떤 경험들, 겪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같이 잘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죠. 특정한 장소나 시간대에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면서 남들이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더 관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쓸거리도 생기고 무엇이든지 좀 유심히 관찰하는 것, 관찰해야만 영감도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작가 안도연의 작가 소개, 작품 활동 동기, 수상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안도연은 원광대 국문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해창작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1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시 낙동강, 그리고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어 등단하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도연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서울로 가는 전봉준,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바닷가 우체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간절하게, 참 철없이, 북항, 백석평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작품도 있을 겁니다. 이 작품 중에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암시하는 것처럼 정통성 없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소외 계층을 향한 사랑이 그의 초기 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등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시에서 변함없이 남아있는 특징은 세상의 모순과 폐단을 비판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그는 서민들의 고단한 일상에 대한 연민과 자연 친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특유의 서정적 문체로 녹여내면서 한국 시단에서 중요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 너에게 묻는다에서 울려 퍼지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자기 성찰의 물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타적 손길의 불꽃을 살려내려는 시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언제나 천진난만한 미소를 잃지 않는 이 시대의 몇 안 남은 이상주의자이자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그를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의 시에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냉렬한 한기 속에서 끈덕지게 살아남은 마지막 로맨티스트다라고 부를 만큼 타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고귀함 그리고 훈훈한 인간미에 대한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안도현 작가는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서울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이수문학상, 백석문학상, 임화문학예술상, 윤동주상, 한국문학상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수상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지만요. 안도현 작가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시인 안도현의 맑고 섬세한 감수성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연어에서 중요한 표현을 찾아라면 바로 모천회귀이겠죠. 연어의 모천회귀라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프고 간절한 사랑을 작가는 깊고 투명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는 소설 같은 동화이면서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혹시 연어의 부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한 마리 연어가 나고 자라면서 삶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현대인의 삶을 온전히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은빛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해가는 여정은 자기 경련과 자아실현의 가치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은빛 연어는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를 보전하고 후대를 이으려는 강한 의지에 있다는 사실과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처절한 생존 투쟁의 공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초록강, 폭포를 거쳐 연어는 자연과 인간이 감동적으로 만나는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시인 안도현의 시적 상상력이 새로운 형식으로 발휘된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본연의 해맑은 심성과 삶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사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괜찮니? 물방울 구르듯 또랑또랑한 목소리다. 어느 틈엔가 다른 연어 한 마리가 옆에 다가와 말을 건네는 것이다. 은빛 연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곁눈질로 그 연어를 가만히 본다. 괜찮니? 상냥한 목소리의 주인은 등이 검푸르고 배가 하얀 그저 보통 연어였다. 그렇지만 그녀의 눈은 맑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언젠가 은빛 연어는 터 큰 연어 몰래 바다 위로 얼굴을 내밀고 밤하늘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마치 물소리가 날 것 같던 은하수, 어둠 속에 점점이 박혀 각자 제 빛깔을 자랑하던 이름 모를 수많은 별들. 그때 은빛 연어는 별이 하늘의 눈망울이라고 생각했던가? 내 이름은 눈맑은 연어란다. 그녀는 은빛 연어가 한가하게 몽상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은빛 연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불곰이 그 커다란 손으로 너를 노리고 있었어. 조금만 더 물가로 나오기를 말이야. 너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고. 그 불곰이 너를 내리치는 순간 내가 소리를 치면서 꼬리 지느러미로 너를 힘껏 떠다 밀었지. 괜찮니? 아프지 않아? 이렇게 묻는 눈맑은 연어의 등 지느러미는 찢어져서 힘없이 너덜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상처에서 조금씩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은빛 연어는 아 하고 탄식을 내뱉는다. 눈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미리 알아채고 자신의 몸을 던져 곰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다. 어떻게 나를... 네가 은빛으로 덮인 비늘 때문에 외톨박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너를 먼 곳에서 보고 있었거든. 이럴 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은빛 연어는 모른다. 하나밖에 없는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눈맑은 연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해야 하나? 나도 언젠가는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너를 이제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겠노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나 아닌 연어를 위해 과연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던 은빛 연어의 입에서 너 많이 아프겠구나.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온다. 겨우 이런 말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렇다고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나는 아프지 않아. 등 지느러미에서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잖아. 괜찮아. 눈맑은 연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일부러 이리저리 헤엄쳐 보인다.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가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 않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대답 대신에 한참 동안이나 은빛 연어를 바라본다. 그녀의 두 눈이 아까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 같다. 무슨 말을 꺼낼 듯이 입을 오물거리다가 그녀는 그만 연어 무리가 있는 쪽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녀가 흘린 피냄새가 한동안 가시지 않는다. 은빛 연어는 눈맑은 연어가 남기고 간 말을 곰곰 되씹어 본다. 네가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 않은 거야 라는 그 말을. 그 한마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한마디 말이 벌써 은빛 연어의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나.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네가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 않은 거야.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글귀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라는 말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유 없는 삶이 있을까요? 네 말대로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럼 아저씨의 삶의 이유는 뭔가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존재한다는 게 삶의 이유라고요?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은빛 연어는 배경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언젠가 나의 배경은 턱 큰 연어야 라면서 거들먹거리던 연어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툭하면 남의 먹이를 빼앗았고 힘 자랑을 일삼았다. 그들은 연어 무리의 작은 법률이라도 되는 듯 행세했던 것이다. 그래서 배경이란 늘 무섭고 어두운 거라고 그는 생각해왔던 것이다. 배경이란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아, 똑같은 단어도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의미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은빛 연어는 알았다. 예를 들면 상처라는 말도 그렇다. 눈맑은 연어의 등지느러미에는 불곰의 공격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상처는 찢어진 헝겊 조각처럼 너덜거린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연어들은 보기 흉하다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다. 그들은 상처라는 말을 보기 싫은 흉터로 이해한다. 하지만 은빛 연어는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네가 아플 것 같아서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 이제 조금 알겠니? 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렇고 말고. 가는 은빛 연어가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작품을 감상하며 느꼈듯이 바다에서 시작해 초록강, 폭포, 그리고 탄생 공간 순으로 이어지는 은빛 연어의 여정은 다양한 모험과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은빛 연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이 아닌 연어만의 길, 즉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험난한 길을 택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포식자 물소리,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마주치는 숱한 오염 물질과 불곰 등과 같은 위험 요소 속에서 은빛 연어는 자기 경영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죠. 그에게 바다와 강은 증오와 애정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누나의 죽음을 계기로 무력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멘토와도 같은 초록강에게서 듣게 된 아버지 은빛 연어에 관한 이야기는 은빛 연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멘토를 만나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도 은빛 연어이듯이 본인도 은색이었죠. 연어 무리의 존경을 받은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바로 은빛 연어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는 험난한 길이었죠. 그 길은 폭포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 경영의 길이자 자기 성장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어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연어가 가장 기억에 나는지요? 네, 은빛 연어, 또 눈맑은 연어, 네, 초록강도 있었고요. 빼빼 마른 연어, 턱 큰 연어, 은빛 연어의 누나도 있었죠. 등장한 연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상적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은빛 연어, 눈 맑은 연어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은빛 연어 어떤 생각이 들게 하던가요? 은빛 연어는 다른 연어들과는 달리 등에 은색 선이 나와 있는 별종입니다. 외모 때문에 천적의 시야에 쉽게 노출되고요. 하지만 은빛 연어에게는 그 점이 오히려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작용합니다. 공동체의 생존 논리가 자율적 행동과 판단을 구속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은빛 연어는 외모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잘 나타낼 줄 알면서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연어였습니다. 눈 맑은 연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눈 맑은 연어는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알을 낳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빛 연어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눈 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영혼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상류로 가서 뱃속에 알을 낳는 일이 숭고하고 성스러운 일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은빛 연어를 안쓰러워하면서요. 그래서 이 눈 맑은 연어는 남을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아주 착한 연어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눈 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이죠. 이번에는 턱 큰 연어입니다. 이 턱 큰 연어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해요. 이런 선입견을 가진 연어입니다. 연어떼의 대장이고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이 유형 중에서 어떤 연어가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는 다양한 캐릭터들 중에서 그냥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이해만 하는 것보다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어떤 캐릭터가 더 좋은 사회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문학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빼빼 마른 연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말라 보이죠? 많은 연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연어들 중에서 빼빼 마른 연어는 과학자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신중하겠죠. 다음은 쪽집게 연어입니다. 점장이 연어인데요. 이 쪽집게 연어는 다른 연어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고 연어들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의 이름은 못 짓는 어리석은 연어입니다. 은빛 연어 누나는요,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연어랍니다. 초록광은 은빛 연어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은빛 연어에게 삶의 에너지는 눈 맑은 연어와의 사랑이겠죠. 하지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준 것은 바로 이 초록광과의 만남입니다. 눈 맑은 연어는 알을 낳는 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하고요. 은빛 연어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눈 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영혼을 일깨워주고 초록광과 연어는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것은 내려다보기를 멈추고 비로소 옆에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록광이 연어의 눈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며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나는 인간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낚싯대를 가진 인간과 카메라를 가진 인간이야. 낚싯대는 소유와 성과의 도구이지만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배려의 도구입니다. 낚싯대는 노려봄의 눈초리가 어울리지만 카메라에는 바라봄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결국 초록광은 낚싯대와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대비시켜 인간 중심과
생태 중심주의의 경계를 선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의 대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유가 오직 알을 낳기 위해서일까?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유가 오직 알을 낳기 위해서일까? 알을 낳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전부라고 너는 생각하니? 아닐 거야. 연어에게는 연어만의 독특한 삶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글쎄,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어. 어쨌든 나는 알을 낳아야 해. 이 대화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생각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온라인 강의여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는 서로 삶의 이유와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요. 하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은빛 연어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연어만의 독특한 삶의 이유, 그것이 눈 맑은 연어에겐 알을 낳는 일인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독특한 삶의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자기 경영이 어떤 것인지 은빛 연어, 초록강, 그리고 눈 맑은 연어에게 배워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기 경영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경영 역량이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자기경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예상되는 장애 요소, 극복 방안, 만나고 싶은 조력자 등에 대해 작성해보자. 이렇게 체험의 숲이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이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정답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고 막연히 어떤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보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그대로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다짐도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성 잘 해보셨나요?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경영 역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자기 경영의 길로 하고요. 여러분도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을 하셨겠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만나고 싶은 조력자에서는 저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저에게 굉장히 감명을 주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인공인 키팅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상되는 장애 요소로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내가 취업이 바로 될까? 그리고 훌륭한 사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불안감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인생 관점을 설정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을 하고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적어 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을 더 굳건하게 설정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사항으로 저는 인내심과 도전 정신을 적어보았습니다. 연어라는 작품에서도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실현 가능성에서는 여러분 모두 100%라고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장애 요소를 피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여러분의 진로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100%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력자와의 인터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키팅 선생님은 앞으로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 자신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찾길 바란다.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삶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자.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예전에 나는 쉬운 길로만 가려 하고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험난한 길이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또한 새로운 것에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도전하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나를 감싸고 있는 배경을 아름답게 꾸며가면서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배경이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타인을 마음으로 보는 눈으로 이해하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느낀 점 부분에서는 연어 작품 속에 등장한 여러 캐릭터들의 마음가짐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의 작가 안도영과 등장인물 그리고 체험의 숲을 통해 생각 나눔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